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그럼 티켓이 걸린 4위 싸움은 어떻게 될지, 더 혼선이 될지. 저는 올 시즌은 토트넘도 영입을 지금 많이 강하게 했지만 네, 지난 시즌보다 그 전력을 많이 강화시켜서 성적을 내기는 쉽진 않다. 네,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히려 아스날이 상당히 올라오는 시즌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웃겨. 예, 이건 그래서 작전이에요, 이거. 아니 근데 무슨 사실 작전이에요? 아스날을 높은 데다 올려놓고 흔들려는 작전이에요. 아니에요. 첼지하는 네, 작전이다. 그런 작전은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4위권 싸움은 토트넘과 아스날이 좀 유리하지 않느냐.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트넘 같은 경우는 사실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해줘야 될 선수 중에 되게 상당히 중요한 선수가 이제 에릭센 선수인데 지금 에릭센 선수는 이적 시장이 끝날 때까지의 거취 혹은 잔류하더라도의 현재 토트넘 내에서의 어떤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델리 알리도 지금 폼을 보면 생각보다는 어린 나이 때 기대했던 이 상승 곡선 추이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정체되어 있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기존에 영입 때 새로 영입한 선수들이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저는 케인 선수도 한창 때보다 지금 좀 떨어져 있다고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몸이 많이 올라와 있는 선수는 오히려 손흥민, 루카스 모우라, 라멜라예요. 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데스크라이너라고 했던 선수 중에는 손흥민 선수 빼고는 예전만 하질 못합니다. 저희 녹화 기준으로는 이적 시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녹화가 목요일 밤이기 때문에 디발라 선수는 뭐 얘기가 됐다가 이제 아닌 것 같고 로셀소 선수 뭐 영입에 가까워졌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가 뭐 이제 방송이 나갈 때는 확정이 돼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로셀소까지 온다고 치면 이제 은돔벨레, 로셀소 뭐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로셀소 선수는 전진 능력, 기술적인 역량, 뭐 패싱 능력 다 좋은데 역시 프리미어리그의 템포, 압박 이런 부분에서 로셀소가 과연 빠르게 적응할 수 있겠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는 의문부가 있고요. 은돔벨레 선수는 프리시즌 기간을 보면 물론 기량이 좋은 선수입니다. 아주 잘하는 선수인데 기복이 좀 있습니다. 어떤 경기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고 허리 라인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은돔벨레의 그러한 탈압박 능력 또 박스 투 박스의 전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하게 팀에 지금 정착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토트넘도 새로 허리 라인의 어떤 짧은 만들어가는 그 플레이부터 무언가 이제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시기도 분명히 초반부터는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공격에서 약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 미드필더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창 때 디스크라인이 좋았을 때 정도 이상으로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지금 측면 수비수들의 역량은 라이언 세세뇽 선수 또한 상당히 공격적으로는 좋은데 수비 밸런스 전환에 있어서 과연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해줄 수 있겠느냐. 기존에 이제 데니 로즈가 있고 또 오른쪽도 사실은 조금 문제거든요. 오른쪽 수비 생각은 그렇게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이적 시장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토트넘이 보강한 모양새 치고는 또 4위 싸움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저는 그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아스날 같은 경우가 지난 시즌에 수비가 너무 좋지 않았어요. 특히 뭔가 그냥 다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은 리그 중반, 후반부 이후에 가면서 그 이후에 갑자기 후반부에서 수비가 무너지고 막 수비력 개선이 지금 아주 절실하게 필요했던 상황이고 실제로 수치도 득점은 맨시티, 리버풀 다음으로 3위입니다. 지난 시즌에. 근데 수비는 지금 9위예요. 실점이. 그만큼 수비력 개선이 지금 필요했는데 다비드 루이스가 지금 막판에 첼시에서 아스날로 지금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다비드 루이스는 네, 지금 코시엘리 선수가 나간 상황에서 다비드 루이스가 첼시에서 마지막에 갔는데 다비드 루이스는 저는 아스날에게 좋은 점이라고 보여요. 네, 다비드 루이스 같은 성향의 선수가 필요했습니다. 수비 라인에는. 거기에 조금 더 스탠다드한 로폴딩 같은 선수가 이제 부상을 복귀해서 가세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다비드 루이즈와 로폴딩이 들어와서 수비 라인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느낌도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티어니 선수까지 데려왔습니다. 이 티어니 선수 상당히 좋은 선수. 스코틀랜드 대표인데 특히 3백을 쓰던 에메리 감독이 또 4백을 쓰던 이 선수의 공격력 또 기술적인 역량, 스피드 이런 것들은 빠른 전환을 요구하는
에메리 감독에게 상당히 좋은 왼쪽 풀백이 됐고 그 티어니의 영입은 몬레알 선수의 역할까지도 상당히 자유롭게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팀들에 비해서 아스날은 몇몇 영입이 상당히 저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좋은 잘했다. 효과를 줄 수 있는 시너지 영입이 됐다고 좀 보여지고 거기에 니콜라스 페페가 지금 들어갔거든요. 물론 이정료는 상당히 지금 높게 책정이 돼서 주고 지금 데려왔어요. 7,20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미키타리안 같은 선수 뭐 이런 선수들 그 상당히 기대에 비해서 미흡했던 이선 라인의 이 페페 가세는 저는 정말 너무나도 좋은 영입을 했다. 거기에 세바요스의 임대는 활용 정점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세바요스 같은 유형은 전체적으로 외질이 있을 때 볼을 달고 전환 스피드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늦어지는 부분들을 세바요스는 좀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리고 페페 같은 선수가 들어가면서 기존의 오바메양, 라카젯 선수도 상당히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스피드가 있고 아주 테크닉이 좋은 이 페페 선수가 들어가면서 여러 시너지 효과가 있고 라카젯 선수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져요. 거기에 이제 조 윌록 같은 선수도 지금 아주 좋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의 성장과 더불어서 분명히 득점력은 도 조금 올라가고 수비력도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실 3위의 득점력이 올라가는 상황에서 네. 수비력만 사실 한 5위, 4위 안으로 들어가면 분명히 3위 정도까지도 내려볼 수 있을 정도의 저는 3위까지. 전력이라고 보여지고 에메리 감독은 그런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스날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게 제가 4강까지 어떻습니까? 이적 시장이 이제 마감을 다가오면서 점점 한의원님이 웃음이 얼굴에서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상당히 합리적이에요. 예. 정말 합리적이에요. 제가 한 며칠 전에 다른 방송에서 프리미어리그 뭐 이 상위권 프리뷰 뭐 이런 걸 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좀 암담했어요. 그때까지 이제 니콜라 페페 선수까지만 온 때예요. 네. 다비드 루이스와 키어른 티어니 선수가 그때는 없었죠. 이러면은 페페 선수 온 건 좋은데 이러면은 이건 뭐 골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 더 넣고 해결하자. 뭐 3골 먹으면 4골 넣자. 뭐 이런 식일 거냐라는 말을 제가 하면서 여전히 저는 아스날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며칠 전에 비하면은 지금은 훨씬 더 믿을 만한 팀으로 그 한 2명 더 들어온 게 그게 상당히 깨소금 같이 커요. 실제로. 이게 문제였어요, 사실은. 장 의원님 말씀이 맞거든요. 한들의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게 가장 부족했는데. 그래서 지난 시즌 후반기 보면 안 돼. 그 개그맨 이게 그렇죠. 우린 안 돼.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중요했는데 믿음이 네, 희망적이에요. 희망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일단 페페 선수가 가세하고 세바요스 선수가 또 가세한 전체적인 이 공격 라인은 아마 유럽의 어느 팀에 내놓아도 아스날이 뭐 최고다 이건 절대 아니지만 어디 내놔서 그렇게 꿀리거나 부끄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페페 선수가 가세한 이 공격진에다가 또 아래쪽에서 세바요스 선수가 또 받쳐줄 그걸 생각하면 그리고 또 기존에 있는 선수들도 뭐 나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수비였는데 다비드 루이스 선수와 키로는 티어니 선수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큰 도움이 될 거고 뭐 나비 루이스 같은 선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많이 지적은 되지만 장 의원님 말씀처럼 장점적인 부분들이 아스날의 유익함을 주는 게 좀 더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지금 중앙 수비 자원은 아스날에서 워낙에 지금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누가 오셔도 다 환영인데 다비드 루이스 같이 뚜렷한 또 장점을 가진 선수가 온다면 그리고 그 장점이 아스날의 또 기존 스타일과 어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좋고요. 그 티어니 선수는 그러고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티어니 선수는 여태까지 그 몬레알 선수, 콜라시나치 선수 이 선수들로 버텼고 몬레알 선수는 그런데 요즘은 3백 쓸 때 센터백으로도 많이 기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티어니 선수가 이제 있게 되면 장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걱정거리가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좋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럼에도 아스날의 약간 쓴소리를 여전히 좀 하자면 어웨이 폼이 상당히 나빴다.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홈 성적으로만 보면은요. 아스날이 굉장히 좋아요. 더 그 순위보다 더 위에 올라가 있어야 돼요. 홈만으로 보면. 그런데 원정이 이른바 빅6 가운데서 가장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시즌 막판에 그 어이없이 무너졌던 사실 자력으로 사실 4위 안에 들 수 있었거든요. 네네. 그 상황까지 다 잘 만들어 놓고 막판에 허무하게 무너졌는데 물론 이제 뭐 무스타피 선수를 비롯한 수비 문제가 그때 많이 불거졌지만 저는 또 하나 이런 문제도 봐요. 아스날에 있어서
그라운드 안에서 선수들 안에서 뭔가 리더십이 부재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예를 드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옛날 주장 로이 킨. 모두가 질 것 같은 경기에서 혼자 분연이 일어나서 질 것 같은 경기도 비기거나 네, 그렇죠. 혹은 질 것 같은 경기를 이기거나 하는 어떤 역전극이나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승부들이 발생을 하는 법이거든요. 근데 아스날은 지금 뭐 페페 선수, 뭐 루이스 선수, 티어니 선수 온 건 다 좋지만 여전히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특히 후반부의 중요한 길목에서 정말 팀의 정신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할 때 그리고 경기 중에 정말 라이벌 팀과의 대결에서 스코어를 뒤지는 상황에 직면할 때 네. 이럴 때 정말 분연이 일어나서 이 흐름을 바꿔놓을 만한 그라운드 안에 리더십이 있느냐 저는 여전히 아스날은 그게 없다.